물어보는 법 법이쇼TV 정면 한세민입니다. 진짜 우리가 궁금한 법을 물어보는 법이라면서 지금 거의 몇 개월 이상 1년 됐는데 궁금한 걸 못 물어본 게 좀 많아가지고 것만 물어봤죠. 것만 물어봤잖아. 실제로 그죠? 네,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장 궁금한 건 네. 사실 사람들이 변호사를 하는 변호사 말하는 뭐가 재밌어? 하나도 재미없지. 뭐가 재밌어요? 하나도 재미없지. 근데도 듣는 이유는 혹시나 상담을 받을 수 받거나 이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왠지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하면 비쌀 것 같거든.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사실 못해서 잘 찾아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담비 같은 건 어떻게 책정이 돼요, 변호사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협회에서는 무료 상담은 금지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사건하고 연결만 돼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단순한 건데 그치.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것들은 법률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간단한 일이지만 이를 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예 방향 자체를 못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좀 낮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전화로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서 안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이렇게 전화 받고 하는 거 정도는 당연히 그냥 설명도 드리는 거고요. 가끔 지나가시다가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소장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모르겠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잠깐 들어왔을 때는 제가 만약에 시간이 좀 되면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고 이거는 법원에 가서 뭘 신청을 하시면 뭘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이 정도 안내해드릴 때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굳이 상담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라고 생각은 안 되니까 그냥 해드릴 수 있는데 정말로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법적인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 듣고 그냥 바로바로 대답하는 걸 좀 넘어서거든요. 이게 맞는지 법령도 찾아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보통 1시간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들어가요. 저희가 이제 시간당으로 받는 카이차치 그 정도로 보통 이제 책정을 하니까요. 그러면 30분이면 반값이에요? 1시간에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30만 원이면 10만 원 받아야죠 당연히. 30분만 얘기하고 가는데 20만 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그렇게 양아치 아니에요. 아시적이다. 왜냐면 주차 요금도 11분이면 20분 비용을 받아요. 그건 그러네. 이게 시간 단위로 책정이 되는 거면 이게 그럴 수 양아치가 있지. 아니라 왜냐면 25분이면 30분 거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어떤 법적인 문제가 확 왔을 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아는 변호사도 없고 어떻게 소개를 받아야 될지도 모를 때 간단하게 검색을 할 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올리는 영상이나 오디오 클립 같은 거를 보시고 이거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시고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적절한 홍보와 적절한 네. 멘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예약하려고 했는데 병원에 예약하려고 했더니 그 의사는 한 번만 만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밑에 있는 의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변호사 광고도 마찬가지로 사실 유명한 변호사들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면 내일은 진짜 그 사람이 맞는 게 맞나요? 되게 궁금한 게 그건 거지. 왜냐면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은 방송도 하고 신문도 기사도 쓰고 바쁘면 바쁘시죠. 네. 그렇게 광고를 냈어.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직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학력이니 뭐니 주르주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근데 젊은 변호사님들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연차가 많지 않으신 변호사님들은 이제 본인이 맡은 사건 상담도 직접 하시고 사건 서면도 쓰고 법원도 출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짬 처리해줄 사람이 없네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연차가 이제 올라가신다던가 연차 올라가신 분들 아니면은 검사나 판사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서면 쓰고 하는 걸 본인이 다 하시는 건 아니고 사건 전체를 장악하고 흐름을 파악해
앞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시고 뭐 의뢰인과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하니까 가져다 주세요.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면을 쓰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그 아래에 있는 그 같은 팀에 있는 좀 젊은 변호사들이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제 드라마를 봤는데 옛날에 굿와이프 이런 거 보면 네네. 전도연이 전화하고 이런 거는 전도연이 하지 않고 음. 나나가 하잖아요. 아, 사무장? 아, 사무장인가? 그거는 사무장과 달라요. 전문 변호사의 업무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다른 게 예전에는 그 사무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분들이 사건도 가져오시기도 하고 진짜. 본인들이 예를 들면은 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사무장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직접 블로그나 이런 걸 운영을 하세요. 카페 같은 거 운영을 해서 본인이 거기에서 이제 간단한 상담 같은 거 들어오면은 뭐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변호사님 이렇게 상담을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받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업이나 이런 활동을 사무장 분들이 많이 하셨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법대 나오셨는데 뭐 그러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법무사 같은 거 준비하시다가 그냥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죠. 뭐 아예 법대 전공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업계에서 이제 경력이 오래되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갓 일을 시작한 젊은 변호사들보다 더 많이 하실 때들도 있어요.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잘하실 때들도 있고. 수간호사가 인턴보다 맞아요. 아는 게 그런 많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슬기로운 되고. 의사생활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변호사 숫자는 적고 수요는 많고 할 때는 그런 사무장님들 역할이 되게 컸었는데 지금은 변호사 숫자가 많이 사실 늘다 많지. 보니까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젊은 변호사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 사무장님한테 맡겼던 그런 일들도 직접 하면서 직접 블로그도 운영하고 직접 유튜브도 하고 해서 이제 상담을 해서 그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처럼 그 사무장님들이 이 시장에서 영업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고 하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그런 사무장님들의 역할 좀 많이 하기는 하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나왔던 거에서 살짝 또 질문하려고 했던 게 그 왜 뭐 판사 출신, 뭐 대법관 출신 이런 어르신들 이렇게 변호사 하시고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개업했습니다. 이런 거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뭐 그럴 수 있지. 다들 법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변호사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건 왜 전관후대라고 하나요? 전관예우라고 전관예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실제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나요? 예전에는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동부지방법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 앞에 개업을 해서 변호사를 하면 지금 현재 동부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다 내 후배들인 거잖아요. 그치. 아무래도 내가 뭔가 소명을 냈던가 내가 그 재판을 갔던가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눈치를 볼 수 있어요. 신경을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법률상 관할했던 구역에서, 그러니까 내가 퇴직한 구역에서는 몇 년 동안은 아예 개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법들도 많이 생겼고요.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근데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금방 나오신 분들의 장점은 그 분위기를 아신다는 거죠. 그쵸. 요새 트렌드, 법적인 트렌드. 네, 요즘에 재판의 트렌드. 네, 요즘에 뭐 이 정도 사건이 있었으면 요즘에는 뭐 이런 요건을 갖췄으면 당연히 뭐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이라면 뭐 실제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관이신 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역시 짬바를 무시 못해요. 근데 또 이게 예전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뭐 그게 뭐 그 유효 기간이 뭐 3년을 갔다 뭐 5년을 갔다 막 이렇게 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변호사 숫자도 많이 늘고 이제 전관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 짧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뭐 내부자들이었는지 어떤 네, 거였는지 네. 모르겠는데 왜 첫 번째 전관예우, 뭐 부장판사 전관예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사건은 무조건 그래서 약간 기업이나 이런 거 사실 그쪽이 승소하지 못할 것들을 첫 번째 사건으로 누가 데리고 가서 한다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그럼 무조건 봐준다. 뭐 봐준다 뭐 이런 네.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러면 큰일 나요 이제. 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드라마에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믿으시면 안 그런 됩니다. 뭐 일테면 뭐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던 거를 극대화시켜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죠.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판사가 그걸 봐줬다라고 하면 이게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심 끝나면 한 수심 가야 되는데 무슨 재판을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걸 남들이 다 보는 거라서요. 이 결과는. 그러네. 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그러네. 내가 잘려도 좋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아무도 내 목숨을 걸고는 그렇게 남을 봐주지 않겠죠. 근데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뭔가 부들한 부분들이 있어도 뭐 세상이 다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노출도 많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많이 있고 뭐 법적으로도 보완도 많이 되고 하고 있어서 네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점점 투명해지고 있네요.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시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중요한 역할 이 요즘의 법원에서는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어떤 쟁점들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식의 방향 제시를 많이 해주시고 이제 거기에 그 팀에 있는 다른 이제 그 저연차의 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의뢰인 접대 의뢰인들한테 정보를 구하고 뭐 통화하고 뭐 일정 같은 거 조율하고 서면 같은 거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하는 얘기 중에는 이렇게 찍새와 딱새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구두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찍새, 앉아가지고 닦으시는 분들은 딱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네. 가지고 오시는 이제 변호사님들을 이제 일종의 찍새, 네. 그다음에 이 사건을 파악해서 이제 서면을 쓰고 하는 연구한 연구하는 사람들을 딱새. 딱새라는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 무슨 네.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다 막 무슨 프로니 막 이렇게 해서 밖으로 네. 이런 것만 보이는데 막 찍색까지 아니,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고 내부적으로 얘기는 해요.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비속어가 박프로라고 떴다는 얘기를 하고 어. 뭐 김프로, 박프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거. 그다음에 근데 또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우리 회사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 회사에 갔다, 뭐 검찰청에 갔다, 예를 들어서 검사로 일하는 친구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도 우리 회사에서는 어땠고 그냥 다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다 그래서 회사원이죠. 아 그렇죠. 다 회사원이죠. 네. 어쩔 수 없네요. 이거 말고 여러분 궁금한 뭐 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님께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 우리 피디님은 궁금한 거 없어요? 언니 상담비요. 카드로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네. 카드 영수증 가능한가요? 카드 결제 좀 가능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가능한가? 전화 상담 가능하시죠? 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도 가능해요. 카톡 상담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을 그냥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댓글로 또 뭐 법에 궁금한 거 혹은 변호사님을 묻고 싶은 내용들 이런 거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이렇게 그거 모아가지고 알짜 코너로. 이렇게 한번 한 곡씩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